다중 프로펠러 방식에서 크기 자체가 그렇죠. 똑같을 수도 있는데 크기 자체도 똑같을 수는 있는데 크기 자체를 각각 틀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중 프로펠러 방식이 이제 있다 그러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이제 약간 저속으로 돌고 어떤 것은 고속으로 돌고 이렇게 각각 톱니바퀴처럼 가령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회전차 이렇게 회전축이 있는데 돌릴 거 아닙니까? 돌리시면 어떤 것은 크게 돌아가고 어떤 것은 중간 사이즈로 돌아가고 중간 사이즈 어떤 것은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은 크게 범위를 들고 큰 날개가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동그랗게 구는 것은 동그랗게 안 해도 됩니다. 뭐 풍력 발전을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 해서 이게 무슨 회오리 감자처럼 생각하라 그렇게 만드시면 바보 아닌가? 그렇지. 야, 여기다가 풍력이라 그러면 풍력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야죠. 제가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건 이해하기 쉬우라 그러는 게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무슨 회오리 감자처럼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얇게 만드신 게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지. 풍력 발전기는 바람에 맞게 이렇게 맞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러 가닥 만들어서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거 꼭 굳이 이 방식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돌아가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리는 그 바깥쪽이 구조가 꼭 이 동그란 건데 디자인 등록하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네모나게 만들어도 상관없고 약간 꺾어도 상관없습니다. 꺾어가지고 위로 돌려갖고 바람을 맞아갖고 이렇게 풍력이 돌아가는 식으로 집에 각각 달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집들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쪽 있고 이렇게 안 해도 네모나도 되고 뭐 마른 목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깥쪽이 좀 면적이 넓고 중간 사이즈 그다음에 매듭 구조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축을 그러니까 힘을 많이 받게 이게 약간 꺾여져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꺾어 갖고 방향을 이렇게 돌리도록 보다 쉽게 돌아가도록 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프로펠러를 위로 이렇게 올린다고 위로 올리는 게 드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 방식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연소관을 놔가지고 연소 분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도심에서 만약에 연소를 했다가 불태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뭐 택배 배달에다가 거기서 짐 내려앉으면서 불이 붙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 방식도 동원될 수 있는 겁니다. 프로펠러 방식은 비행체가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용도를 따라서 할 때 사이즈가 크고 미니, 중간 이런 식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뭐 쿨링팬이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쿨링팬이다 그러면 회전축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고 중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바람이 앞에 가로막히는 것은 피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 마음이에요. 저는 뭐 두 개 쿨링팬 같은 경우는 보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쿨링팬 이렇게 금속체로 만들어도 상관없대요. 두 개가 똑같은 사이즈여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프로펠러를 약간 하나는 두텁고 하나는 얇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회사에서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중 프로펠러 방식, 그것이 하늘로 이렇게 올리는 드론이나 헬리콥터나 비행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이제 배 같은 데 있잖아요. 위그선 같은 데도 이런 식으로 프로펠러를 사용해서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위그선에서 밑으로 이렇게 분사를 사선으로 분사를 해가지고 비행체를 위로 띄우고 동시에 위에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셔도 사람 안전만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가 약간 띄워져서 움직이면 고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유교선 같은 데나 동기부양정 같은 데도 좋겠죠. 동기부양정도 이렇게 회전 구조, 다중 회전 구조를 사선으로 놔주고 양쪽으로 배치를 해주거나 또는
배 한 개, 두 개, 앞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놔도 되고 옆에다가도 놔도 상관없다. 그러면 엄청난 고속이 되겠죠. 뭐 충분하게 동력만 전달이 되면 동력 전달은 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보행이 막 날아가겠죠. 엄청난 고속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체나 이런 데서 연소관을 앞에 이렇게 많이 놔두고 앞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그다음 뒤에 놔두고 위 놔두고 아래 놔두고 또 옆으로 놔두고 또는 사선으로 분사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개 연소관 중심으로 해서 연소관 일정 분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력을 내는데 엔진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죠. 엔진의 가장 간단한 구조를 점화하고 뭐 이렇게 거기서 조속으로 갈 수도 있고 고속으로 갈 수도 있고 중속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연료를 조절만 해주면 되니까 가장 간단한 방식의 엔진으로도 기체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 세계 특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 엔진이 막 쌍발 엔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투기 같은 거 그런 식으로 거대해야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그렇지 않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속지 않는다. 그래서 엔진이 이것을 그 비행체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불꽃 점화 그 동력이 비행체를 움직이는가의 문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행체에다 이랬을 때 불꽃 점화를 하고 고객님 집 뭐 드론이다 그러면 불꽃 점화를 하면서 다니다가 비행체 고객님 집에서는 불꽃 점화 방식을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두 가지만 프로펠러 하기로 해서 앞에다가 고객님 집 태우지 말고 이게 택배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드론이.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날아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자동차도 위기선처럼 도로를 완전히 하늘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띄워가지고 할 때 밑에 이렇게 연료를 분사해가지고 불꽃 점화를 해도 되는데 도로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위로 띄워가지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띄우고 도로에 타이어 닿지 않게 해서 저속으로 살짝만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때 이제 뒤로 사선 구조로 해서 그때 이제 공중에 어느 정도 띄워 올리면 그때 그렇죠. 연료를 분사해 갖고 불꽃 점화해서 가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혼용하고 밑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분사를 하든지 사선으로 또는 여러 가지 프로펠러 방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앞에 두 개, 뭐 뒤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해갖고 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이 혼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불꽃 점화로 다 가능해요. 불꽃 점화로 가능한 것은 군사용과 또 허가된 비행체 이런 아니면 뭐 사람들이 아무데나 분사하다가 다 불태우게요. 그런 부분도 통로 안에 이제서 분사하는 이런 구조도 많이 채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로 밖에서 분사를 하면 사방이 불낼 테니까 그렇죠. 통로 안에서 분사를 해서 열을 그래도 이제 이것은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펠러 방식의 드론과 프로펠러 방식의 비행체도 많이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불꽃을 점화해서 가면은 시설 다 태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규제가 사용하다 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펠러 방식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술이 있지만 연료 분사로 갈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프로펠러 방식도 분명히 혼용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분사를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해서 된다. 비행체 뭐 이렇게 옆면에 딱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랄까 열분사 시스템이죠. 밑 안에 불꽃을 숨기고 열로만 이렇게 추진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비행체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옆에다가 비스듬히 붙이는 거예요. 비스듬히 붙여갖고 여기서 이렇게 연료 분사를 해주고 양쪽으로 스키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방식도 있다. 좀 밑으로 해가지고 특수한 목적이 어떤 비행체를 띄우기 위해서 띄우고 양력과 추력을 비행체를 위로 띄우는 양력과 앞으로 나가는 추력을 동시에 얻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살짝 밑으로 기울여서
비행체를 미끄러지듯이 마찰력을 좀 없이 해서 나가거나 압축 공기를 사방에 내뿜어 가지고 초공동 오래처럼 공기 중에 마찰력을 없애가지고 비행체가 뭐 특수 악구물을 만들지 않아도 고속으로 생기는 공기 마찰로 생기는 열을 없애는 그런 방식도 된다. 그때 압축 공기는 더운 공기를 내뿜어서 보다도 마찰력과의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비행체의 날개 크기는 서로 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런 구조를 뭐 몇 개든 네 개를 배치하다. 위로 올라가는 프로펠러 구조인데 4개 뭐 5개도 배치할 수 있고 뭐 뒤로도 배치할 수 있고 뒤로도 배 움직이는 보통 온기부양제 움직이듯이 프로펠러를 뒤에 뭐 2개짜리 3개짜리 달아갖고 움직이거나 뭐 앞에도 좀 사선으로 비스듬히 쌓아 이렇게 놔둬가지고 하거나 일단 비행이 끝나면 그것을 접으면 되니까요. 네, 접어서 하시는 방식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쿨링팬을 뭐 컴퓨터 CPU다 아니면 어디 기계 부분을 쿨링팬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죠. 금속재로 둬도 뭐 소비자가 직접 손가락 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풍기 같은 것도 다중 프로펠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선풍기에다 저 방식으로 이렇게 기존의 큰 프로펠러에다가 보존하기를 붙이는 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쓰리라고 생각하고요. 선풍기 축을 좀 길게 만들어가 특수 목적용으로 뭐 이렇게 산업용이다, 군사용이다, 특수 목적용으로 해서 축을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돌리는 것, 또는 3개나 4개, 5개, 6개, 10개 이렇게 한꺼번에 돌려가지고 강하게 바람을 만들어내가지고 순식간에 그것을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이런 기술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에어컨에도 들어갈 수 있다. 에어컨에서 순식간에 이런 다중 프로펠러를 에어컨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온도를 떨어뜨려주거나 냉장고 만들 때도 이런 온도를 떨어뜨려준 다중 프로펠러 방식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것은 특히 금속체를 만들었을 때 급격하게 온도를 냉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기타 뭐 영업용 냉장고가 됐든 간에 산업용 냉장고가 됐든 간에 이런 다중 프로펠러 방식의 쿨링팬을 설치를 하면 온도가 대단히 빠르게 냉각이 된다. 앞으로 이제 미래 기술의 수소, 산소의 불안가스가 나타나면 고열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쿨링팬들이 다중 구조 여러 개, 사이즈가 틀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개 이렇게 프로펠러 가지고 순식간에 열을 갖다가 냉각을 시켜주는 물을 뿌리는 거는 제가 부식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 뿌리는 것에 또 농산물 같은 데서 내 곰팡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물을 뿌리면 좋겠지만 거기에 부식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중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통해 순식간에 온도를 낮춰주는 이런 방식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동차 안에도 자동차 안에 어떤 연화에서도 통로관을 아예 열이 움직이는 통로관을 만들어서 환풍기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열을 갖다 빼갖고 외부로 열을 갖다 빼는 이런 방식도 제가 제안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